세모지 도서관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도서는 노인과 바다 마지막 편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책장을 펼치겠습니다. 그러고는 돛대를 어깨에 메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깊이 깨달았죠.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물고기의 거대한 꼬리가 배 고물 뒤로 우뚝 솟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드러난 척추의 하얀 선과 검은 덩어리 같은 머리와 툭 튀어나온 주둥이, 그리고 그 사이에 헐벗은 모든 것들을 보았죠. 그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언덕 꼭대기에서 넘어져 돛대를 어깨에 걸친 채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죠. 그는 돛대를 어깨에 진 채 그대로 앉아 길을 쳐다보았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볼 일이 있다는 듯 맞은편으로 지나갔고 노인은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길만 바라보았죠. 마침내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돛대를 집어 어깨에 메고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판잣집에 도착하기까지 5번이나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판잣집 안으로 들어와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그는 담요를 어깨 위로, 그리고 등과 다리 위로 덮고는 신문지 위에 얼굴을 파묻고 두 팔을 일직선으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소년이 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유자망 어선들이 나가지 못했기에 소년은 늦잠을 자고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노인의 판잣집에 온 것이었죠.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노인의 손을 보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년은 커피를 가지러 아주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길을 내려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배 주위에 모여 배 옆에 묶인 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 명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들어가 줄자를 가지고 뼈대의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미 가보았고 어부 중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배를 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좀 어떠냐? 어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주무세요. 소년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그들이 자신이 우는 걸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18피트야. 길이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겠죠.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는 테라스 식당으로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습니다. 뜨겁게. 그리고 우유랑 설탕을 많이 넣어서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아뇨. 나중에 드실 수 있는 걸 좀 봐올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였어.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고기는 여태껏 없었지.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훌륭하던데. 제고기 따위 빌어먹을. 소년이 말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것 좀 줄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뇨.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금방 올게요. 정말 유감이라고 전해드려라. 고마워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 깡통을 들고 노인의 판잣집으로 올라가 그가 깰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소년은 길 건너편으로 가서 커피를 데울 숯을 좀 빌려왔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깼습니다. 일어나 앉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가 컵에 커피를 조금 부었습니다. 노인은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놈들이 날 이겼어. 마놀린. 그가 말했습니다. 놈들이 정말 날 이겼단다. 놈이 할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는 아니라고요. 아니지. 정말이야. 그건 나중 일이었어. 페드리코가 배랑 장비를 봐주고 있어요.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한테 줘서 통발 미끼로 쓰라고 해라. 주둥이는요? 네가 갖고 싶으면 가지렴. 갖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죠. 사람들이 날 찾았었니? 그럼요. 해안 경비대랑 비행기까지 떴는데요. 바다는 참 넓고 배는 작아서 보기가 힘들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바다와 자신에게만 말하는 대신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네가 보고 싶었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넌 뭘 좀 잡았니? 첫날에 1마리요. 둘째 날에 1마리, 셋째 날에 2마리 잡았어요. 아주 잘했구나. 이제 우리 다시 같이 낚시해요. 안 돼. 난 운이 없어. 난 이제 운이 없단다. 운 따위 알게 뭐예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운을 가져갈게요.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니? 상관없어요. 어제 2마리나 잡았는걸요. 이제 우리는 같이 낚시할 거예요. 전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요. 손이나 낫게 하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안단다.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뱉어냈는데 가슴속 어딘가 부러진 것 같더구나. 그것도 낫게 하세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할아버지. 깨끗한 셔츠를 가져올게요. 드실 것도요. 내가 없는 동안 나온 신문들도 좀 가져다 다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배울 게 많고 할아버지는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게 다 있잖아요. 고통이 심하셨어요? 엄청났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음식이랑 신문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서 손에 바를 약도 가져올게요. 페드리코한테 머리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네, 기억할게요. 소년은 문을 나서 달아버린 산호석 길을 내려가며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테라스 식당에는 관광객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빈맥주 깡통과 죽은 고치고기들이 떠다니는 물속을 내려다보다가 거대하고 긴 하얀 척추뼈와 그 끝에 달린 엄청난 크기의 꼬리를 보았습니다. 항구 입구 밖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거친 파도가 치는 동안 그 꼬리는 조류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으며 이제는 조류에 쓸려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대한 물고기의 긴 척추뼈를 가리켰습니다. 티브론,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상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상어 꼬리가 저렇게 잘 빠지고 아름다운지 몰랐네요. 나도 몰랐어. 그녀의 남자 일행이 말했습니다. 길 위쪽 판잣집에서 노인은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었고 소년이 그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